그래서 노후자금 1억 원을 넣으면 3천만 원의 세액을 아낄 수 있는 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해외 투자와 연금이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좀 보여드렸던 예시인데요. 1억 원을 10년 동안 연 5%의 수익률로 매년 재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연금 계좌에서는 한 6,289만 원 정도의 좀 수익이 세전으로 발생을 하는 반면에 일반 계좌에서는 이제 세금이 또 즉시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재투자 효과 같은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5,133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연금 계좌와 그리고 일반 계좌에서의 어떤 수익금 차이가 1,156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금융소득이 또 2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로 합산이 되는데 이 경우에 종합소득 세율 41.8%를 가정을 했을 때 그 차이는 2,968만 원 정도가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연금 계좌에서 투자했을 때와 3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연금 계좌와 같이 절세 계좌에서만 누릴 수 있는 좀 과세 이연 혜택이 또 이러한 차이를 발생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ISA 계좌, 그 다음에 연금 계좌, 이걸 좀 같이 활용한 절세 기술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절세 기술 말씀드리면 ISA 계좌를 활용하면 연금세액공제 한도를 추가로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ISA 계좌는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채우면 만기 해지가 가능한데 이 만기 금액을 해지 후에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이체하게 되면 이 이체한 금액의 10% 그리고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 연간 납입 한도 900만 원에 ISA 만기 자금 이체를 통한 추가 납입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채우게 되면 총 198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절세 기술을 잘 활용을 한다면 좀 3년마다 ISA 계좌로 절세 혜택도 받으면서 또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매년 900만 원씩 그리고 3년에 한 번 ISA 만기 자금 3천만 원을 연금 계좌에 납입하게 되면 10년 동안 최대 연금 계좌에서 환급받는 공제액과 그리고 ISA 계좌의 이체를 통해서 환급받는 공제액을 합쳐서 최대 1,634만 원을 공제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투자 기간이 늘어날수록 이 혜택은 또 커질 수가 있고요. 연금 계좌는 다 좋은데 납입 한도가 1,800만 원. 사실 돈이 좀 많이 있다,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더 넣고 싶은데 이거밖에 안 돼서 아쉽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약간 더 큰 금액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좌는 없을까요? 또 있죠. 네. 연간 2천만 원, 그리고 5년 동안 최대 1억 까지 납입이 가능한 투자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는 계좌인데요. 바로 ISA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절세를 통해서 국민의 재산 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2016년부터 도입된 금융 상품인데요. 2021년도부터는 중개형 ISA 계좌가 또 도입이 되면서 기존에 투자가 가능했던 펀드나 파생결합증권, 리츠 외에도 이제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주식을 또 직접 투자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연금 계좌는 연간 1,800만 원 한도가 이제 주어지고 그 해가 지나서 다 사용하지 못하면 한도가 다시 없어지게 되는데 ISA 계좌는 연간 2천만 원 납입 한도를 다 사용하지 않아도 한도가 2월이 또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를 만들기만 해도 5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한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연말정산 이제 슬슬 준비하는 그런 시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연말정산이란 게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막 할 때는 막 열심히 이것저것 알아보고 또 그렇게 했다가 또 시간 지나면은 또 시간이 자연스럽게 지나면서 좀 까먹어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뭘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을 텐데 최대 연간 150만 원이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통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네. 보통 찬바람이 불면
붕어빵 이 생각이 보통 나실 텐데 네. 이제 저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제 13번째 월급을 받아야겠죠. 오. 이 연말정산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연금저축 가입자 대상 그 연 400만 원까지 이제 공제를 해줬었는데, 그리고 또 고소득자 1억 2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또 300만 원까지 그 세액 공제를 해줬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이제 연간 이제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연금저축뿐만 아니라 IRP의 세액 공제 한도도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이제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 납입 금액을 합산해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이제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한도를 모두 납입하게 되면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의 급여소득자 기준으로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와,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13개월 차 그런 월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의 그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확실히 좀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연금저축 IRP 방금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둘 중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통장의 좀 차이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력만 되신다면 저는 둘 다 좀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할 건데요. 다만 두 계좌 간에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비교하신 후에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 계좌를 좀 비교를 해보면 가입 자격에 있어서 좀 소득 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는 뭐 주부나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한데, IRP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와 같이 소득이 있는 분만 또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점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각 계좌별 공제 한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는 이제 900만 원이고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뭐 투자할 수 있는 좀 상품이 좀 다르다라는 점인데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뭐 연금펀드나 ETF와 같이 주로 실적 배당 상품을 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반면에 IRP 계좌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배당 상품뿐만 아니라 뭐 은행 예금, 뭐 증권사 ELB, 그리고 뭐 보험사의 이율 보증형 상품까지 되게 다양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까지도 또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또 IRP의 경우에는 주식형 비중이 40% 이상인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을 70%로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점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만약에 또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을 하게 됐을 때는 연금저축은 부분 인출이 가능하지만 이제 IRP 같은 경우에는 부분 인출이 불가한 점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계좌 모두 뭐 해외 이주나 개인 회생 등 법에서 명시된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 인출 시에는 16.5% 기타 소득세가 부과가 된다는 점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차이가 어떤 부분에서 나는지 잘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연금 계좌에서 ETF 투자가 허용된 게 이제 몇 년이 안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뭐 약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ETF 내에 뭐 주식 비중이 뭐 40% 이상인 그런 ETF 같은 경우에는 IRP 같은 경우에는 70%밖에 안 된다. 네. 제가 말하면서 되게 복잡하네요. 네. 근데 그런 약간 까다로운 요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게 차이가 나고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금 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ETF도 좀 연금 저축과 IRP 이 계좌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공통적인 부분은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두 계좌 모두 투자가 불가하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차이점은 앞서 위험자산 투자 비중에서 말씀드렸듯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과 같은 주식형 ETF를 연금저축에서는 100% 투자를 할 수 있지만 IRP에서는 70%까지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미국 S&P 500 선물이나 아니면 일본 N 선물, 원유 선물과 같이 지수, 통화, 원자재에 투자하는 선물 ETF는 연금저축에서는 투자가 가능한데요. IRP에서는 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만 타이거 구리 실물 ETF와 같이
실물형으로 원자재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또 IRP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또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하셔가지고 두 계좌를 선택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원자재 투자 ETF 중에서 약간 선물이 붙은 게 있고 네. 이런 것좀 약간 좀 실물 현물 이렇게 네. 이제 붙은 게 있는데 딱 그냥 대충 보면은 똑같은 원자재 ETF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지? 그 부분에 약간 그 결정적인 기준을 결정하는 게 바로 선물이냐 현물이냐 그 차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ETF는 이름만 보고도 어느 정도 그 투자 성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보시면은 이제 연금저축에서 투자할 수 있느냐,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느냐를 좀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